오늘 하루 어떠신가요?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우 엄격하고 체계적인 생활로 유명하며 그의 철학만큼이나 흥미로운 일화들도 많이 전해지고 있어요. 칸트는 하루 일과를 거의 분 단위로 정해놓고 살았어요. 한 예를 들면 칸트는 매일 오후 3시 30분 정각에 산책을 나갔어요. 이 습관이 너무 철저해서 퀘니스베르크 현재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시민들은 그의 산책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할 정도예요. 그는 단 한 번 장 자크 루소의 책 에밀을 읽느라 산책을 걸은 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의 유일한 예외적인 습관이라서 유명한 일화가 되었죠. 칸트는 잠자기 전에 반드시 철학책을 읽고 자는 습관이 있었으며 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어요. 몸과 마음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사유의 집중도를 높이는 방법이었다고 해요. 칸트는 항상 같은 스타일의 옷을 입었고 자신의 방을 기하학적으로 정돈해 놓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는 옷과 가구에도 규칙을 정해 놓았고 이러한 규칙적인 질서가 마음의 질서와 연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철저한 생활 덕분에 그의 일상생활 자체가 철학의 연장선이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칸트는 평생을 고향인 퀘니스베르크에서 살았고 그 도시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여행을 하지 않은 철학자예요. 세계를 알기 위해 실제로 가보는 것이 아니라 사유와 이성으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학적 신념이지요. 칸트는 식사 시간에는 대화를 중시했어요. 항상 5명이나 6명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며 사교적이고 유쾌한 대화를 즐겼어요. 하지만 철학이나 종교와 관련된 너무 무거운 주제는 피했다고 해요. 이는 그의 균형 잡힌 사고와 삶을 중요시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요. 칸트는 40년 가까이 대학 강의를 했는데 매우 논리정연하고 열정적인 강의 덕분에 학생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어요. 그는 어려운 철학 개념도 쉬운 예시를 통해 설명하려 노력했고 질문을 존중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은 칸트의 일상생활은 그의 철학적 신념과 깊게 연관되어 있어요. 칸트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을 했다는 사실은 그의 윤리학에서 핵심인 의무와 정언명령을 실천한 예로 볼 수 있어요. 칸트 윤리학의 핵심은 너의 행위가 동시에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이에요. 그는 삶 자체를 보편적이고 도덕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 법칙을 자기 삶에 철저히 적용한 것이지요. 매일 산책 같은 습관도 단지 개인적 고집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 규정된 질서 있는 삶의 시연이라 볼 수 있죠. 칸트는 평생 자신의 도시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인간 이성이 감각 경험 없이도 세계에 대한 보편적 진리를 추론할 수 있다는 그의 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는 경험주의를 넘어서 이성의 선험적 능력을 주장하고 있어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직접 가는 것보다 사유하고 분석함으로써 보편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보았죠. 즉, 여행보다 깊은 사유를 통한 지식이 더 근본적이라는 믿음이 반영된 일화이지요. 매우 정교하게 짜인 하루 일과는 칸트 철학의 이성중심주의와 일치하지요. 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정의했고 감정이나 충동보다 자기 이성에 의한 자기 지배 self-discipline를 강조했어요.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이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기 삶을 철저히 이성적으로 통제한 것이죠. 칸트는 인간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주장했어요. 인간은 단지 수단이 아니라 존엄을 지닌 자율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친구들과의 식사에서 그는 그들을 목적 그 자체로 대했고 대화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본질로 보았어요. 이는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그런 인간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한 행동이지요. 칸트는 계몽이란 인간이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할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했어요. 강의를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이성을 깨우는 계몽의 장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쉬운 예시를 통해 설명하며 이성과 소통하려 노력했어요. 이것이 그의 계몽주의 정신이 교육에서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요. 산책을 건너뛰었을 정도로 루소의 책 에미를 읽고 큰 충격을 받은 칸트는 철학적 관점을 바꾸었어요. 이전에는 자연과 합리주의에 더 집중했었지요. 하지만 루소를 접한 뒤로 도덕성,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 자유의지 등 윤리적인 방향으로 철학을 정립하였어요. 이후 그의 윤리학은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자율적 이성과 같은 도덕적인 인간관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어요. 칸트에게 철학적 사유는 단발적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 습관이자 삶의 방식이었어요. 잠자기 전에도 철학서를 읽는 습관은 이성적 자아로 존재하기 위한 자기 성찰의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는 끊임없는 반성과 이성적 성숙을 통해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획득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칸트는 미학에서도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중시했어요. 공간을 질서 있게 정돈하고 옷차림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외적인 질서가 내면의 질서와 연결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그의 실천 이성과 판단력 비판에서도 반영되고 있어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대표작이자 서양 철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책은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이 책의 핵심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지요. 즉, 인간의 이성은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를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인간은 경험을 통해 세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특정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만든다. 저는 오늘 칸트의 일화와 철학 사상을 들으면서 이성에 의해 결정된 경험과 이성에 따른 질서 있고 규칙적인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응원합니다.